자, 2014년의 집회 장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 반대한다. 여성계는 오래전부터 무고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2016년 기사를 볼까요?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에 고소를 하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성폭력 신고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니 무고죄를 적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6년 12월 20일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가 됩니다. 대표 발의자는 정춘숙 의원, 민주당 의원이고요. 여기에는 김삼화, 안철수 대표가 있던 국민의힘 당이고요. 노회찬, 당시 정의당 의원, 즉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러 정당이 다 동의해서 이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심 판단이 나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무고죄로 걸어도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할 수 없도록 무고사건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라는 겁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 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수사, 조사, 신문도 하지 말고, 그런 신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지시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몇몇 법률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두가 이거는 위헌이라서 이런 법안은 통과될 수가 없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이 입법안은 결국은 좌절이 됐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페미진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무부에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에 외부위원 11명이 들어갔습니다. 몇 면을 볼까요? 권인숙 대책위 위원장, 당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었고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여성단체 대표죠. 나윤경 연세대 교수, 나이민경 여러분 아시죠? 자, 오선희 변호사, 윤옥경,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한범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최영애 서울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그 뒤에 역임하셨죠. 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여러분 많이 아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 2월 13일의 일입니다. 이들이 2018년 5월 28일에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마련해서 법무부에 제출을 합니다. 2월 달에 기구 만들어지고 한 달 만에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2달 만에 대검은 바로 수용해서 전격적으로 이 지침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행정부의 지침을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간단하게 목적을 달성했죠. 입법이라는 그런 지난한 우회로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온 건데요. 자, 이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자신의 성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기본 전제가 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 가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소를 하면 즉각 피해자로 단정을 하고, 유죄 추정이죠.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고죄 가해자인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이미 단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투 폭로를 하는 여성들은 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피해자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런 논리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죠. 자, 무고 사례가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배우 엄태웅 씨 있죠. 성폭행 무고로 여성이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이 무고죄 수사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공모한 사람들이 있었죠. 업주와 종업원. 이 사건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오고 간 카톡, 오고 간 대화 내용, 기록, 전화기 버려서 증거를 못 찾을 수도 있죠. 적시에 수사를 안 했다면. 지금 무고죄 수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시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을 보호할 그 방어권, 법적으로 나를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또 있죠. 이것도 피해자 얼굴도 모른 채 11개월 옥살이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사건의 당사자랑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 도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검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피해자 얼굴도 모른 채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존재에게 성폭행으로 지목돼서 11개월 동안 옥살을 했고 결국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도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가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증거를 입수해서 무죄를 받아냈고 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실제 진범은 무고죄까지 같이 저질렀지만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불륜이 발각되자 성폭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여성 20대 여성인데요. 이 20대 여성을 변호한 변호인 측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당시 여성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나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공격해선 안 된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을 적용하지 않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고죄로 이 사람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 커플링을 주문한 증거들 등등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검사 인지 수사였을 거예요. 자, 이 검사 인지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계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검사들이 인지를 해서 수사하는 이것도 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씁니다. 검사가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 빠져서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무고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서 검사 인지 수사도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한 뒤 성폭행 신고한 1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결국 무고죄는 인정을 못 받고 무고죄 부분은 이 여성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의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한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무고죄라는 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 한다고 하고 어떠한 정황들이 보인다 해도 그것이 이 사람을 고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그 고의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유죄가 됩니다. 무고죄는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범죄예요. 그래서 기소율도 매우 낮고 유죄 판단율도 낮습니다. 그런 무고죄마저도 여성들은 무고죄에 걸릴 두려움 때문에 마음껏 신고하고 폭로를 못한다고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장벽을 여성들이 마음껏 그것이 거짓이든 아니든 마음껏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피해 사실을 언제든 폭로할 수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라는 거예요.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그런 과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들의 목표입니다.